제발 물려주지 마세요.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뒤 텅 빈 당신의 집입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자녀들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당신의 거실에 모였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빈자리일까요? 아니요, 현실은 잔인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당신이 평생 동안 켜켜이 쌓아둔 거대한 물건의 탑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수십 개의 쇼핑백, 손님 오면 써야지 하고 10년째 찬장에 모셔둔 그릇 세트, 유행 지난 옷들이 빽빽한 옷장까지 당신에겐 알뜰함이었고 추억이었던 그 물건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겐 처리해야 할 숙제이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대형 폐기물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당신의 물건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엄마는 대체 왜 이런 걸 안 버리고 다 끌어안고 산 거야? 이 무거운 장롱은 어떻게 내리지? 다 돈이네, 돈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당신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짐으로 기억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백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스웨덴에서 온 삶의 지혜, 데스클리닝 디스트리트 DNING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데스와 청소를 뜻하는 클리닝이 합쳐진 말이죠. 어감이 좀 무섭나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개념을 전 세계에 알린 스웨덴의 80세 작가 마르게타 마그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주말을 당신의 물건을 치우는 데 쓰게 하지 마십시오. 데스클리닝은 죽음을 위한 청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내 삶을 더 가볍고 선명하고 우아하게 살기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지저분한 창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백으로 남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유를 더하는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실 장식장, 안방의 서랍, 베란다의 창고, 그곳을 가득 채운 물건들은 지금 살아있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잠들어 있는 물건인가요? 마르게타 마그누슨 여사는 80년 넘게 살며 수많은 이별과 정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명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하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첫 번째, 언젠가의 함정입니다. 찬장 깊숙이 모셔둔 고급 그릇 세트, 선물 받고 아까워서 뜯지도 않은 수건, 살 빠지면 입겠다고 남겨둔 10년 전의 코트. 여러분은 이 물건들을 보며 언젠가 쓸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그누슨 여사는 뼈아픈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건을 아끼다 똥으로 만듭니다. 손님이 오면 쓰겠다고요? 정작 가장 귀한 손님인 당신 자신에게는 왜 매일 낡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이나요?
아끼던 그릇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그 가치를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헐값에 중고 장터로 팔려나갈 겁니다. 물건은 모셔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을 빛내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아끼던 그릇을 꺼내 따뜻한 밥을 지어 드세요. 그리고 다 쓴 낡은 그릇들은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그것이 데스클리닝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받았던 상패, 수료증, 명함들,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아온 상장, 트로피 이것들을 버리면 마치 내 인생에 빛나던 순간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우신가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나간 시간의 껍질일 뿐입니다. 먼지 쌓인 트로피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그 시절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이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그 기억은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그리고 당신이 빚어낸 인격 속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마그누슨 여사는 조언합니다. 물건의 기억을 의탁하지 마세요. 기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라 버리기 힘들다면 사진을 한 장 찍으세요. 그리고 물건은 놓아주세요. 10kg짜리 전집을 이고 사는 것보다 스마트폰 속 사진 한 장이 추억을 되새기기엔 훨씬 가볍고 산뜻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물리적인 무게까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의 집은 당신의 지난 50년, 60년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숨 쉬고 차를 마시고 휴식하는 생활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물건들이 현재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서류 뭉치,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의 명함, 유행 지난 장신구들. 이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데스클리닝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법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인가, 현재를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당신의 트로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트로피가, 그들만의 짐이 이미 넘쳐납니다. 당신의 과거를 자식의 미래에 짐으로 얹어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요? 무작정 다 뒤집어 엎으면 30분도 안 돼서 지쳐 쓰러집니다. 마그누슨 여사가 추천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옷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 몸을 구속하던 낡은 옷들과 우아하게 작별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옷장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빽빽하게 걸린 옷들 때문에 숨이 턱 막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막상 외출하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장 속에 걸린 옷들은 지금의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 과거의 나 혹은 되고 싶은 나를 위한 옷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게타 마그누슨 여사는 데스클리닝을 시작할 때 사진이나 편지는 나중으로 미루고 옷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옷은 부피만 차지할 뿐 비교적 감정적인 동요가 적어 결단을 내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부터 꺼내십시오.
살을 빼면 입겠다고요? 10년 전 입었던 날씬한 원피스, 허리가 꽉 끼는 바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옷을 입을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살을 빼더라도 그 옷은 입지 않게 될 겁니다. 유행이 지났고 옷감도 낡았을 테니까요. 작은 옷을 걸어두는 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옷장을 열 때마다 현재의 내 몸을 부정하고 구박하는 행위입니다. 왜 내 집에서 내 물건에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지금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옷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옷만 남기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내 몸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비싸게 주고 샀다는 본전 생각입니다. 큰맘 먹고 샀지만 유행이 너무 튀어서 혹은 아까워서 모셔만 둔 옷들, 그 옷들은 이미 옷으로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옷은 입혀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좀이 슬어가고 있다면 그건 옷이 아니라 헝겊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며느리나 딸에게 그 옷들을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원단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지만 듣는 자식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어머니, 이건 30년 전 스타일이잖아요. 촌스러워서 저도 못 입어요. 버리기도 애매하고 처치 곤란이에요. 자식들이 거절하기 미안해서 억지로 받아간 그 옷들, 결국 자식 집 옷장 구석에 처박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과 며느리의 공간을 당신의 욕심으로 침범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기부하거나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입혀지는 것이 그 옷을 위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속옷과 양말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구멍 나거나 고무줄이 늘어난 속옷을 집에서 입으면 되지 하고 남겨두셨나요? 만약 오늘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다면 그 낡은 속옷을 입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스클리닝은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해야 합니다. 낡고 초라한 것들을 내 몸에 걸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옷 정리를 마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옷장은 헐렁해졌는데 입을 옷은 더 많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내 몸에 맞는 옷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옷걸이 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여백을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이 상쾌한 기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껍질을 벗고 알맹이만 남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옷장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일기장, 결혼 전 옛 연인이 보낸 빛바랜 편지, 혹은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족이기 때문에 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슬픔에 잠겨 유품을 정리하던 자녀가 당신의 적나라한 속마음이 적힌 일기나 민망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느낄 당혹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충격은 때로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신은 그저 사랑했던 부모로 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낯선 모습까지 유산으로 남겨서 그들의 기억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게타 마그누슨 여사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한 조언을 건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가족을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지금 당장 없애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난 추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없앨 수 있을 때 없애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장 버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라 도저히 찢어버릴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물건들을 모아 담으십시오. 그리고 상자 겉면에 굵은 펜으로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개봉 금지 열어보지 말고 통째로 버려줄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리 유언처럼 당부해두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건 다 정리하더라도 저 상자만큼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냥 태워달라고 말이죠. 자녀들은 당신의 그 마지막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또한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끄러운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금융 서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열쇠 뭉치, 나만 아는 암호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 남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할 물건들은 미리미리 파쇄기에 넣으십시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물음표를 남기지 마십시오. 명쾌하고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그것이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가장 세련된 예의입니다. 비밀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누가 볼까? 전전긍긍하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공간은 비밀 없는 투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죽어서 남기면 짐이 되지만 살아서 주면 선물이 되는 마법 같은 정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꼭 버리는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게타 마그누슨 여사는 데스클리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살아서 나누는 기쁨을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 값비싼 귀금속, 아끼던 그림 같은 것들을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나눠 갖기를 바라며 끝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물건은 유품이 되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 건네주면 그것은 온기 있는 선물이 됩니다. 스웨덴에는 따뜻한 손으로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 쉴 때 내 손으로 직접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죽은 뒤에 남기는 건 차가운 손으로 주는 것이겠지요. 당신이 아끼던 진주 목걸이를 며느리가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장례식이 끝난 뒤 유품 정리함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한다면 며느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부재와 슬픔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일날이나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를 불러 목걸이를 직접 걸어준다면 어떨까요? 이 목걸이를 내가 언제 샀고 얼마나 아꼈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날의 따뜻했던 공기와 어머니의 미소를 목걸이와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 목걸이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기뻐하는 표정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확실한 행복을 내가 없는 먼 훗날로 미루시나요? 물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사라지면 물건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덩그러니 남은 물건은 그 가치를 잃고 고물상으로 넘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건네주면 그 물건은 생명력을 얻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당신이 아끼던 책을 후배에게 주며 밑줄 그은 구절을 이야기하고 손때 묻은 공구를 손자에게 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유산 상속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명심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고 해서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가질래 아니면 내가 버릴까 하고 말이죠. 만약 자녀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서운해하지 말고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절당한 물건은 미련 없이 처분하십시오.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떠안기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짐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꺼이 원할 때 그때가 바로 물건이 주인을 찾아갈 타이밍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보다 이 물건을 더 잘 써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여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기부단체여도 좋습니다. 내 손을 떠나 누군가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는 일, 그것은 비움이 주는 또 다른 충만함입니다. 내 공간은 넓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을 넘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추억이라는 이름의 늪, 사진과 편지, 그리고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과 편지, 이 두 가지는 데스클리닝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마지막 보스입니다. 마그누슨 여사가 정리의 순서를 정할 때 사진과 편지를 맨 마지막에 두라고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 초반에 건드렸다가는 청소는커녕 앨범 한 권 넘기다가 며칠 밤을 지새우며 추억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정리는 단순히 종이, 뭉치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는 작업입니다. 수천 장의 사진들, 초점이 나간 풍경 사진, 누군지도 모르는 단체 사진, 똑같은 포즈로 10장씩 찍은 사진들까지 전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선별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나를 웃게 만드는 사진, 가족과 함께한 정말 소중한 기록들만 남기십시오. 나머지 중복되거나 의미 없는 사진들은 과감하게 파쇄하십시오. 앨범이 수십 권이라면 그것을 한 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압축한 그 한 권의 앨범이 훗날 자손들에게 전해질 당신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의 그 설렘과 감동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충분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청첩장, 의례적인 연하장, 내용을 알 수 없는 메모들은 이제 놓아주십시오. 정말 가슴을 울렸던 몇 통의 편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도 멋진 이별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디지털 유산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클라우드 속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나요? 관리되지 않는 수만 장의 사진 파일, 방치된 SNS 계정, 정리되지 않은 연락처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인터넷 어딘가를 영원히 떠돌아다닐 당신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디지털 데스클리닝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이메일 구독을 취소하고 쓰지 않는 계정은 탈퇴하십시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는 의미 없는 사진들을 수시로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디지털 열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컴퓨터 비밀번호, 중요한 금융 앱의 접속 정보, 혹은 당신이 죽으면 꼭 폐쇄해줬으면 하는 계정 목록을 정리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남겨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디지털 유언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작은 수첩 하나에 꼼꼼히 적어 금고나 중요한 서랍에 넣어두는 아날로그 방식이 가장 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1년,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인지조차 가물가물한 이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 수많은 인맥이 정말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나요? 연락처를 지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만나면 기가 빨리는 관계,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인연들을 정리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여백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과 인간관계의 여백까지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만끽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덜어낸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허함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그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옷장부터 비밀 상자, 그리고 사진첩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물건으로 발 디딜 틈 없던 거실, 터질 듯한 옷장, 먼지 쌓인 창고가 텅 비워졌습니다. 혹시 너무 횡해서 쓸쓸하신가요? 허전함이 밀려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잡동사니가 차지했던 공간에 나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언젠가 떠날 때 남겨질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깔끔한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마르게타 마그누슨 여사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스클리닝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짐을 덜어낸 진짜 이유는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더 가볍게 날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가 더 멀리,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물건을 관리하느라, 물건을 찾느라, 물건을 쌓아두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맛있는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세요. 100평짜리 창고에 사는 것보다 10평짜리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임을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서랍 한 칸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쓴 볼펜, 유통기한 지난 약, 짝 잃은 양말 한 짝, 그 사소한 것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데스클리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머물던 자리를 깨끗한 여백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남은 사람들은 당신을 짐 덩어리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행이 짐 없이 가볍기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백으로 채우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